한미반도체 들여다볼 건데요. 뭐 옛날 거 보면 뭐 하겠어요 사실. 예전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6월 뭐 12일 기준에 270%의 수익이다 이렇게까지 넣어놨는데 유주증 해놨고, 근데 뭐 문자가 어마어마했죠. 이 당시 기준에 뭐 한미반도체 문자 부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. 일단은 한미반도체, 그래서 결론은 이 우리가 이제 5만 원대에서부터 이렇게 또 6만 원대에서부터 또 이렇게 또 7만 원대에서 또 이렇게 또 9만 원, 10만 원 뭐 계속적으로 한미반도체를 문자를 발송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, 하이닉스에 대한 또 엔비디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전략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고, 누구보다 그 빠르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대로 진행을 해왔죠. 23년 11월 달에 LG화학의 비중을 15%까지 줄였어요. 우리가 2차 전지로서 LG화학을 2020년도부터 해서 2차 전지 그 슈팅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, 그때부터 해서 LG화학 30% 이상까지도 채웠습니다.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21년도 1월까지 300% 이상 올라요. 그냥 300%가 아니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. 지금으로 따지면 LG엔솔 시가총액 3위죠. 그러고 나서 우리는 23년 7월 26일 날 2차 전지는 싹 다 매도합니다. LG화학과 함께 에코프로,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, 그리고 금양까지도 매매를 했었는데 싹 다 팔죠. 그리고 박순혁이 그 또라이 정신 나간 애가 저보다 어려요 걔는. 그 아주 나쁜 놈이 뭐 한미반도체가 뭐 쓰레기네 하면서 2차 전지 작년까지도 내리 2차 전지 몰빵하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 피해를 보게 만드는 잡종이잖아 아주. 금양의 주가 조작에 앞장서서 아유 뭐 쓸데없는 얘기 제가 괜히 꺼냈습니다. 우리 갈 길도 바쁜데.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포트폴리오의 기준인데 2,400개 종목에 우리는 하이닉스를 얼마 55%를 채워왔었고 현대차를 25%를 채워왔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 포함,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전부 정리하는 추세. 끝. 어마어마하죠. 저게 19만 원 갔으니까 한미반도체가 6월까지의 기준에 고가 18만 9천 원. 어휴 대박이네요. 그리고 6월 이후에는 PPT가 없어요 제가. 아니 농담이 아니라 보여드릴게요. 우리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있어요. 한미반도체다 누르면 2020년, 23년, 24년 그리고 25년도 자료가 지금 없죠. 이제 오늘부터 해서 넣어놓을 거란 말이에요. 24년도 자료가 6월 13일이 마지막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19만 원 찍고 이탈돼서 기술적인 부분이 훼손된 이후로부터는 간헐적으로 들어가더라도 하이닉스에 집중하지 한미 반도체에 집중하지는 않았다. 그리고 저 부분을 6월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도 정점을 찍었을 거예요. 6월 즈음에. 포트폴리오에서 4월 이후에 완전히 빼버립니다. 4월 이후에.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해요. 포트폴리오 관리를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자 보시면 지난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3년도 주력 포트폴리오 한번 보실래요?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? 이렇게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이 계좌가 유지됐다면 25% 가상계좌 1억이라고 기준 잡고 25%의 수익입니다. 그죠? 하이닉스 15%, LG화학 15%, 현대차 15%, 하나솔루션 22%,
현대로템 뭐 20%, 나머지 5%씩.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25%의 수익이라는 거고. 저것을 이제 중간중간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을 하고 그런 기준이 설정이 잡혔었겠죠. 그죠? 그리고 에코프로를 얼마에 들어가요? 평균 단가 12만 2,800원에 들어갑니다. 그 수익이 그러면 46%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가 지금 5분의 1로 쪼개놓은 거잖아요. 얼마 갔어요? 150만 원 갔었고 지금 기준 잡아도 32만 5천 원인 거예요. 상상을 초월하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트의 구성을 잡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2월부터 보시면 여전히 20% 수익이에요. 저 포트 그대로 갖고 계시면. 하이닉스 45%로 좀 줄인 겁니다. 줄인 게 45%인 거예요. 55에서. 그리고 한미반도체 5%. 저 기준을 4월까지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. 아마 5월에 뺐나? 5월에 뺐을 거예요.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는 단기 변동성 매매. 그때가 아마 14만 원 찍고에서의 흐름일 거예요.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릴 거고, 그리고 지금 기준은 한미 반도체는 넣지는 않았습니다. 10월 포트부터 보시면,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과매도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가야 한미 반도체가 갈 거다.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가 가야 한미 반도체가 갈 거다. 예? 하이닉스가 가야 한미 반도체가 갈 거다. 12월 달, 그러니까 11월 말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이제 21.76%, 12월 말 대비해서는 11.96%가 슈팅이 나온 거예요. 저 포트폴리오를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가지고 계실 수 있어야 되고, 그래 안 그래요? 결론은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 최근 내에 다시금 편입할 수 있는 움직임이 기술적으로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기술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년 6월 거니까 그냥 빠르게만 넘겨서 보여드리면 일단은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다. 지금 내년 돼서야 매출 자체가 1조를 넘긴다라는 게 컨센서스가 그 수준의 범위예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현재 11조를 넘겼거든요. 11조를 넘겼는데 매출이 1조 수준이다. 이거는 좀 과도하죠. 불편하다는 거예요. 한미반도체가 날아간 거는 얘네가 TC 본더 위주의 회사가 아니에요. 근데 오픈 AI가 22년 11월부터 이제 공개되고, 그렇게 되고 챗 GPT가 공개된 거죠. 오픈 AI에서 공개한 거죠. 그렇게 되고 AI 서버 기반의 이제 성장성들 사업, 클라우드 사업의 확장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AI 서버 수요의 확대, GPU의 확대, 그 GPU의 기준에서 이렇게 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와 조립하는 TSMC와 조립이라고 표현할게요. 위탁 생산하는, 그리고 반도체 부분의 하이닉스와 그 반도체를 명칭을 HBM이라고 부르겠다. 그 HBM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렬, 병렬 이런 거 배웠잖아요. 직렬은 뭐예요? 세게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반도체를 뭐 예를 들어서 HBM3 같은 경우에 5세대 같은 경우가 12장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. 반도체를 12장을 올린 거야. 그 12장을 올릴 때 사용하는 장비 TC 본더. 그게 갑자기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난 거지.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갑자기 뜬 거죠. 그렇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의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TC 본더로 돼버린 거죠.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. 결론은 뛰어나다는 거 알아요. 세계에서 뭐 1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. 근데 문제는요,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. 지금 뭐 하나 정밀기계 쪽에서도 뭐 TC본도 납품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코멘트가 있고, 어찌됐든 결론은 뭐 얘를 폄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출 그리고
순이익, 뭐 영업이익, 순이익 부분이 가시적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프리미엄이 지금 너무 높아요. 속도가 아직 못 쫓아가. 그리고 곽동신 부회장의 장래 매수의 기준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샀어요. 돈은 어디서 났니? HPSP에 투자한 금액이 초대박이 나서 그거 정리하면서 그 자금으로 계속 사는데, 그래봐야 시가총액이 더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이 매수한 지분율이 1%가 안 돼요. 1%가 안 돼요.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한 거죠. 그러니까 광민정 애널 같은 친구가 지금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나이도 먹을 만한 친구가 아주 또 바보 같은 못된 짓거리를 해가지고 흥분하려면 지혼장분하지, 왜 고객들을 마지막 자락에 위험고지를 해야 될 판에.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6만 원인가 8만 원일 때 10만 원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슈팅이 나온 거예요. 뭐 그 친구가 보고서를 내서 나온 게 아니라, 주가가 나온 게 아니라, 오른 게 아니라. 그랬더니 흥분해가지고 뭐 20만 원 간다 막 난리를 치고 난리 났었죠. 그 이 막 주가 올라오니까 막 이 또라이도 아니고, 그냥 저도 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30만 원 간다고 그랬다 나중에 또 막 보고서 받고 정신 나간 애 아니야? 애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뭐 어쨌든 우리는 잘 빠져나오고 마지막 물량은 뭐 손절도 했습니다만 7만 원, 8만 원, 9만 원, 10만 원, 뭐 11만 원, 12만 원, 13만 원, 14만 원 계속 뜨죠. 응? 계속 뜹니다. 13만 원, 14만 원, 16만 원, 막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뜹니다. 근데 저수익을 왜 못 내? 다만 못 내는 자락이 딱 생겨요. 못 내는 자락이 어느 시점에 딱 생깁니다.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건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한미반도체 이제 지금 거를 보고 뒷부분에 이제 어차피 일주 월봉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데, 이렇게 돼 있어요. 한미반도체의 오늘 상승률 상이 17입니다. 대단한 거예요. 17이면 전체 시장에서 1조 이상짜리 또 10조 이상짜리가 상승률 순위에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10조 이상짜리가 유일하게 20위 안에 있는 거고,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일단 조 단위의 종목이죠. 들어와 있는 거고,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,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상승률을 빼먹었네. 아, 여기 있구나. 두 장이 넘어갔네요. 그죠? 그러니까 1조 8천억짜리 이제 하나엔진,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11조 2천억인데 14%의 슈팅.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4천억 분이 안 됐어요. 오후장 막판에 슈팅이 나왔거든요. 내용은 이제 최근 내에 나온 계속 내용이, 아니 뭐 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니까 연동된 거지. 첫 번째는 개뿔이나 지금 갑자기 무슨 뭐 없던 뉴스가 그냥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보도 자료가 그냥 좀 나오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증설을 한다, 그건 다 알고 있던 거고. 아니, 증설을 하는데 증설하는 그 기준에서 결론은, 증설하는 기준에서 결론은요, 증설하고 성장성이 나오는 건 좋은데 저평가는 아니다라는 걸 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 뭐 고점에서부터 한 50% 이상 밀렸는데 IT 쪽에 하이닉스의 슈팅이 가팔라지다 보니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굴까라는 수급 논리에 한미 반도체에 쏠리는 거죠. 로봇 관련주들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로서도 1등이고 향후에도 1등이 될 수밖에 없고, 두 번째 기준에 뭐 MSCI 지수 편입 이슈까지 뭐 불거지든 뭐 더 다른 이슈가 불거지든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쌍벽을 이루는 거고, 나머지 1조 미만짜리는 볼 수가 없어요. 뭐 LIG 넥스원이 로봇 관련해서도 또 연동되면 모를까.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까지인 거예요. 당연히 삼성전자. 무슨 얘기냐면은 나머지 소부장까지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. 그거는 39년 노하우의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대로 가시면 되는 거야. 결론은 한미반도체 12월 11일 날 76,000원에 떴죠. 우리도 들어갔어요. 근데 사실 연말까지 주춤됐어. 그래서 중간에 한번 휘청될 때 하이닉스로 압축을 했습니다.
중간에 휘청될 때 하이닉스로 압축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재차 편입을 한 거예요. 언제? 올 초에. 올 초에 봐요. 1월 3일, 1월 2일, 3일, 6일, 7일, 8일이잖아요. 3일부터 들어간 거예요. 왜요? 한미 반도체의 기준에 하이닉스로 압축을 했고 하이닉스에서 슈팅이 나와줬고 이제 거래를 수반하면서 재차 검색에 떠주니 들여다볼 수 있다. 결론은 한미 반도체입니다. 그래, 좋아. 그렇게 해서 이거는 10월 달이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. 76,000원에 뜨고 사실상 9만원대 형성하고 8만원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왔어요. 그러다가 1월 3일 날 딱 뜨기 시작한 거예요. 1월 3일 날. 1월 3일 날. 한미반도체 하이닉스. 이때까지도 하이닉스 위주로. 그러나서 한미반도체 하이닉스에서 6일 날도 하이닉스가 우위였죠. 근데 내리떠요. 한미반도체가 최근에. 1월 3일, 1월 6일, 또 1월 7일까지 뜹니다. 매도시는 없어요. 없이 계속 한미반도체가 떠줍니다. 1월 7일에도 7%또 순식간에 날아간 거죠. 슈팅이.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그냥 딱 튀어나오잖아. 뭐가 힘들어요? 진입 이렇게 딱 HTS 버전은 이렇게 글씨까지 딱 나와. 응? 진입. 결론은 이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인 15%의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가 조금 불편해요. 근데 그건 뭐 장 후반 무렵이니까 얘가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2월 8일 날 상한가 갔거든요. 그러니까 구정 진입되기 직전에 상한가를 갔어요. 6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바로 강보합에서부터 상한가 6조짜리가 8조 가까이 된 거야. 당일날. 그걸 놓쳤겠어? 아이, 안 놓치지. 그걸 왜 놓쳐? 말도 안 되는. 그걸 어떻게 놓칠 수 있어? 아까 여기 나오나? 잠시만요. 한미반도체 다시 봅시다. 그거를 아니 놓칠래야 놓칠 수 있겠어요? 검색에 뜨는데 23년 4월에 만들어놨는데 상한가 간 날이 6만원대 초반에서부터 가요. 그러니까 제가 캡처한 거는 손으로 캡처하니까 좀 늦게 캡처됐고 여기 있잖아. 그래 안 그래요? 68,600원 13% 아니야. 강보합에서 날라간 거야 이게. 상한가. 시가총액 6조짜리가 8조까지. 그리고 그 밑에 엔캠 있죠. 엔캠도 여기 떠 있지. 10만 원에 뜬 거야. 그 2월 13일 날 상한가 왔어요. 이게 8일이고 연휴 지나고 나서 상한가 왔다고. 이해되세요? 한미 반도체 수입 범위는 뭐 끝도 없어. 1월 8일 이후에 오늘 기준에서도 오후장에 갑자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. 오늘 이슈는 곽동신 부회장이 어디더라? 해외 어디 나가 계시죠? 지금 출장 가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뭐 협업한다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이슈 그 내용 바탕으로 슈팅. 주식수가 9,700만 주짜리입니다. 근데 슈팅은 나왔는데 일단은 조금 내용은 다소 제한적이에요. 이게 이제 10만 5,400원이에요. 정확히 보세요. 10만 5,400원.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 교육해 드릴 때 자른 거예요. 장중에 교육해 드릴 때 자른 건데 10만 5,400원이었고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. 우리 종목은요.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이게 주력이에요. 아까 보신 포트폴리오. 주력 포트폴리오. 2,400개에서 얘는 주력으로 꽉 채워놓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현대차를 꽉 채워놨어요, 사실. 그리고 얘는 스윙, 어느 정도 이제 중기 추세로 가져가는. 그리고 얘네들은 변동성 매매.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, 변동성 매매가. 근데 뭐 다들 뭐 신고가 랠리야 난리가 났죠. 지금 장에서 특히 1월 들어서 이 슈팅 범위가 나오는데 굳이 어렵게 차익 실현할 필요도 없고. 그래서 유지 대처하면서 가져가는 거지.
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, 뭐 얘 교육용 요 정도예요. 얼마나 훌륭하고 멋들어집니까? 근데 오늘 한미 반도체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외국계에서 5만 3천 주, 기간이 25만 3천 주의 슈팅을 줬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30만 주 들어왔는데 그게 0.3%, 11조짜리에 0.3% 매수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0.3%대죠. 그리고 나서 14% 슈팅 나왔다? 그러면 다소 과하게 올라온 거죠, 사실. 응? 연기금과 투신이 샀단 말이에요. 중기 관점과 단기 관점이 다 샀어요.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래가 충족되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. 일본 기준에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충족되면서의 슈팅이었거든요. 사실 여기서부터 슈팅이 나온 거 아닙니까? 그죠? 거래 터져 있잖아요. 저것이 확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. 저것이. 자, 결론적으로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계속 상승장악 확인형, 상승 인대 확인형, 또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울기에서도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면서의 크로스의 발생,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. 그러면 결론은 검색에 뜨겠어 안 뜨겠어? 무조건 뜨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돼? 그러니까 어떻게 돼? 엄청난 수익인 거지. 다만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거래가 월등하게 더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수급이 더 확장돼야 된다는 거. 이슈 범위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어요. 만들어낼 수도 있고. 이슈라는 거는.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께서 한미반도체를 놓고 보실 때는 기준 거래량을 저는 최소 범위를 지금 400만 주.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00만 주로 설정해 놨는데 최소 내일 400만 주는 터져야 된다. 내일. 40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. 지금 360만 주 터졌거든요. 안 돼요.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. 오후장에 터진 거라서 슈팅이 더 강도 있게 나와줘야 됩니다. 더 강도 있게. 아시겠어요? 그렇게 해서 흐름 범위가 형성돼 줘야만 신뢰도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. 아시겠죠? 400만 주 최소 범위.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제 수익 범위들은 이렇게. 어우, 한미반도체요. 한미반도체요. 한미반도체라고요.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시장의 흐름으로 이제 슉슉슉 나올 거라고. 메타방일기 74%의 수익을 낸 계좌의 흐름에서도 한미반도체가 단골이었죠.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멋들어집니까? 자,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종목 검색기가 뭐 제가 쓸 때는 초대박인 거죠. 검색기 이렇게 핸드폰에 다 나오고 검색기에 다 나오고. 근데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게 뭐예요? 수익이 목적이시죠. 당연한 거잖아요.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유튜브에서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이 나와요. 유튜브에서 뭐 아무거나 누르셔갖고 보시면서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더보기 누르면 검색기 신청하는 링크가 나옵니다. 검색기 신청하시고 검색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종목은 윤정도 말로는 조금 나온다는데 근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2400개에서 몇 종목 안 나오는데 하여간에 뭐 제가 말장난을 하려면은 6종목이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뭐 탈퇴 신호까지 12종목이 나왔어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옥석 가리기 하면 되는 거고 같은 동종업종은 하나로 봐도 되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LG엔솔, 삼성 SJ, 에코프로, 하나 인더스트리 4개를 같이 묶어서 봐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. 그래서 결론은
검색기 기준 신청하셔서 MTS 버전 뭐 개별적으로 매매해 보실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오늘 같은 날 SKC, 하나오션, 한미반도체 또 올해 들어서만의 그 슈팅 범위 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검색기 문자 검색기에서 발굴되는 종목 문자 발송해 드리는 거는 이제 2분 남았고 그 다음에 VIP 방도 이제 3분 남았고 이벤트가 이제 마감이 돼서 그래요. 이거를 다 바꾸니까 다시 플러스 2 플러스 1로 바꿀 거고 그리고 그 이것도 3개월에 99도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달을 지금 추가적으로 또 더 드리는 건데 1 플러스 1에서 이것도 이제 2분이면 끝납니다.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수익 보시면서 교육을 잡아내면 되니까 지금 전화하세요. 지금 내일 돼서 또 선착순 내가 봤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밉다 그러지 마시고